거야?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소니에서 알파7R 마크5 카메라가 새롭게 출시가 됐죠. 아무래도 이 R 시리즈가 고화소의 사진 촬영용으로 보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는 이번 알파7R 마크5가 제가 사용해본 첫 번째 R 시리즈 카메라였는데요. 어쩌다 보니 지금은 그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알파7S3, FX3 전부 밀어내고 저의 1번 캠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다들 카메라에 대한 디테일한 리뷰는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요. 저는 어디까지나 저의 주 용도인 영상 촬영용으로 한 달이 넘게 사용을 해보고 그동안 쓸 일 없었던 R 시리즈 카메라가 영상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해볼게요. 일단 신제품이니까 현 시점의 모든 소니 카메라를 통틀어서 알파7R 마크5에서만 써볼 수 있는 기능에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워낙 이 소니 카메라를 여러 대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자주 쓰고 있다 보니까 당장 알파7R 마크5 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후속 시리즈까지 전개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더 열심히 써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영상 촬영자 입장에서 만족스럽고 의미 있었던 3가지 기능 소개할게요. 가장 쉽게 체감이 됐던 부분은 최대 8스탑 보정이 가능한 우측 손떨림 방지 시스템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FX3, 알파7S3 둘 다 5.5스탑 보정이 되는 수준인데요. 핸드헬드 상황에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엄청나다! 이 정도로 체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손떨림 방지는 소니 FE 시스템에서 더 개선이 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마운트의 사이즈가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센서 시프트 방식의 손떨림 방지는 센서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와 공간이 확보되는 게 중요한데 애초에 소형화를 최우선으로 둔 이 마운트 시스템이 이 부분에서 발목을 잡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더 좋아지다니. 물론 이게 사진 촬영자에게도 좋은 기능이 맞아요. 하지만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은 영상 촬영자에게 더 절실하고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결과물 관점에서 떨림이 줄어드는 게 누구에게 더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사진은 손떨림이 심한 이미지가 약간 덜 흔들렸다고 이게 A컷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나 흔들린 사진이고 그것이 의도가 아니라면 흔들린 사진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사진이에요. 특히 6100만 고화소의 알파7R 마크5의 경우는 흔들림에 더 자비가 없습니다. 삼각대가 답이에요. 반면에 영상은 사정이 다릅니다. 핸드헬드 촬영에서 손떨림이 심한 영상이 그 정도가 줄어든다. 줄어들 수만 있다면 모든 개선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핸드헬드 촬영을 아주 좋아해요. 셋업이 간단하기도 하고 또 현장감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당장 FX3 대신에 알파7R 마크5로 바꿔서 찍어봐도 그냥 열어보는 순간 바로 체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스위블 타입과 틸트 타입 LCD는 서로 일장일단이 있어요. 영상을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스위블 타입이 오히려 좌측에 복잡하게 연결된 케이블이나 케이지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틸트 타입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 게 문제예요. 특히 저같이 1인 촬영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부감 촬영에서도 위쪽에 고정해둔 카메라 앵글을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모니터가 항상 필요하다는 건 정말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촬영자 스스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는 제약이 너무 결정적이라서 최근 대세는 수입을 액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α7R 마크5는 이런 일장일단 논쟁이 무의미하게 틸트와 스위블 타입을 결합한 방식으로 원하는 거의 모든 방향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촬영할 때는 틸트 방향만 이용해서 몸통 안쪽으로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파지하고 아래로 디스플레이를 내려보면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거치해둔 채로 셀프 촬영을 할 때도 왼쪽에 연결된 HDMI 케이블, 마이크 인풋 상관없이 디스플레이를 돌려서 셀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부쩍 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세로로 촬영하는 라이브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손쉽게 모니터링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카메라에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냥 쓰면서 그래 스위블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체감이 가장 심한 기능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다가 다른 카메라를 쓰니까 저도 모르게 화면을 막 잡아당기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AI, AF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용해보기 전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서 α7R 마크5 사용해본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요. 대답이 더 흥미로웠어요. 평가가 다들 엇갈리더라고요. 뭐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큰 차이 없다, 그냥 소니 AF 알고 있는 그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달 정도 사용해본 소감을 말하자면 큰 차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α7R 마크5의 AF 성능을 타기종과 비교할 정도의 분들은 전작도 사용을 해봤을 거고, 뭐 알파1과 같은 플래그십 기종도 사용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저도 사용해보면서 느낀 게 큰 차이가 없는 게 맞습니다. 이게 사용하면서 계속 체감이 된다? 그렇다면 최근 소니 바디를 사용해보지 않은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α7R 마크5에서 보여준 AI AF가 오히려 AF 성능에 새로운 획을 그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평가해요. 기존의 카메라 업계에서 AF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화면에 기록되고 있는 앵글 내에서 얼굴을 잘 찾고 빠르게 잡아주는 성능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소니의 AF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도 바로 이 부분에서 앵글 안에 들어온 얼굴을 빠르게 찾고 초점을 빠르게 이동시켜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식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알 수 없이 초점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포커스를 잡는다면, 즉 포커스 풀러가 따로 있다면 이 풀러는 화면에서 얼굴이나 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단 초점을 맞춰야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뭐 뒤돌아서 얼굴이 안 보이든 마스크를 쓰든 뭐 상관없이 사람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앵글에 따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얼굴을 찾고 또 얼굴 안에서도 가급적 눈을 찾는 식으로 초점 이동을 하겠죠. 저는 이번에 AI AF가 작동하는 게 딱 포커스 풀러, 사람이 생각하고 동작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사람의 얼굴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쓰면서 얼굴이 가려지고 뒤를 돌아서는 순간 카메라는 얼굴을 놓치게 돼요. 그때부터는 화면에 이 얼굴이 없기 때문에 포커스는 영역 내에 가장 가까운 사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얼굴로 빠르게 다시 이동을 해요. 실제로 저같이 별도의 포커스 풀러를 두기 힘든 1인 제작자들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AF 피사체 전환 감도를 낮게 설정을 하고요. 피사체를 놓친 후에 다음 피사체를 찾기까지 조금 더 초점을 잡아두는 설정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α7R 마크5는 정말 딱 사람처럼 눈이 잘 안 보이면 얼굴을 찾고 얼굴이 정면이 아니라도 뒤통수가 있음직한 곳을 맞추다가 그마저도 불확실하다면 몸통을 찾아서 유지합니다. 진짜 사람이에요, 이거. 사진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 게 당연할 거예요. 순간을 담는 특성상 어지간한 연사 촬영이 아니라면 중간에 초점이 나갔었는지도 알아채기 힘들 거거든요. 무엇보다 셔터 소리가 요란히 나는 와중에
내가 촬영하고 있는 피사체가 카메라를 보고 있지 않은 상황도 많지 않고 또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에 갑자기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피사체가 끼어드는 경우도 잘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이런 이유에서 실사용하면서 이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체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동 방식이 변화하면서 그동안 영상 촬영에서 정말 힘들 수밖에 없었던 초점이 나가는 구간을 없애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게 바로 다음 세대 AF라고 평가할 정도로 만족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제가 실제로 카메라를 소유한 채로 사용해본 R 시리즈는 α7R 마크5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α7R 마크4 대비 더 어떻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드리기 좀 어려워요. 어디까지나 저는 α7S3 그리고 FX3를 아주 긴 시간 사용해본 입장에서 비교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이런 말을 하기는 싫은데 솔직히 지속광 조명을 친채로 촬영을 할 때는 FX3가 아니라 α7R 마크5를 선택할 것 같아요. 하지만 조도 확보가 어렵고 빠르게 상황이 변하는 환경에서는 고감도와 노이즈에 유리한 FX3가 더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결국 제가 촬영하는 95%의 상황에서는 α7R 마크5가 더 낫다는 말입니다. 앞서 본 세 가지 α7R 마크5의 장점도 장점이지만 최근에 많아지는 라이브에서 실시간 소프트 스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저의 1번 메인캠이 α7R 마크5로 넘어간 지 꽤 됐어요. 뭔가 사진용 바디가 신제품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쉽게 저의 영상 메인캠을 대체하는 게 반갑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한데요. 또 그만큼 다음에 나올 신제품이 얼마나 더 대단하게 나올지 기대하면 되는 거겠죠?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썸네일용 사진도 자주 찍고 하는데 이런 고화소 소니 바디를 처음 쓰다 보니까 라이트룸에서 1:1 확대를 해보면 제가 갖고 있는 렌즈의 부족한 해상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2470GM2랑 70200GM2를 제외하면 굳이 고화소로 찍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2470GM2를 한 대 더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 정도? 저의 첫 R 시리즈 카메라인데 앞으로 나올 소니 바디들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재밌는 카메라였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정말 라이브 하시는 분들 진짜 소프트 스킨 있는 카메라 쓰셔야 돼요. 지금도 사실 저는 정말 카메라가 많으니까 웬만하면 α7R 마크5 손에 들고 이렇게 다른 카메라로 찍어도 되는데 소프트 스킨 때문에 α7R 마크5로 지금 촬영 중이에요. 이룰 수 없어요. 소프트 스킨.